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먼저 예정대로라면은 어제 있었던 아주 중요하기도 했었던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의 슈퍼 투스데이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마지막 토론을 먼저 전해드릴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직접 좀 적극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제 저녁에도 역시 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관한 얘기가 후보들 토론에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에이미 클로바샤 후보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이볼라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2014년도였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니었고 당시에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이 이볼라에 감염된 미국인을 미국이 받아서는 안 된다. 미국에 입국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미 클로바샤 후보가 그 질문에 대한 직답은 피하는 대신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마이클 블룸버그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나는 블룸버그에 동의를 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처하지 않고 있고 질병통제국에 예산 삭감도 했고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에이미 클로바샤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미 클로바샤 후보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 would agree when Mayor Bloomberg said that this president has not invested like he should have in his budget. He tried to cut back on the CDC. He tried to cut back o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would coordinate with the rest of the world. He hasn't yet really addressed the nation on this topic. I would do all of that. 본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에이미 클로바샤 후보가 마지막에 얘기한요. 이 국민들을 향해서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연설을 할 것이라고 했고 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인베스티게이트라고 얘기를 했죠. 미국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3만 5천 명이 받았답니다. 3만 5천 명이 받았으니까 그만큼 이제 감염됐다는 확진자 숫자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1,000명 미만만 테스트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에이미 클로바샤가 먼저 충분하게 인베스트를 안 했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조사를 안 했다. 또 연방질병통제국 예산 삭감했다 뿐만이 아니라 관련 다른 나라와 함께 일을 해야지 되는 그런 조직에도 지금 미국이 지원을 상당히 줄이고 있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는 어제 굉장히 정말 서로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싸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나의 웹사이트를 홍보하지 않겠다. CDC 질병통제국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런 정도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제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But I want to take this out of politics right now and talk to the American people because this is so serious. I'm not going to give my website right now. I'm going to give the CDC's website, which is cdc.gov. 네, cdc.gov. government 할 때 gov라고 하면서 내 웹사이트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후보들이 나오면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소개를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책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맨 위에는 기부하는 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유도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이 문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윗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시청률도 아주 낮은 그런 가짜뉴스 CNN과 MSNBC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더 이게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악성으로 위험하게 보이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가능한 모든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것도 주식시장과 연결을 시켜가면서 실제로 주식시장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연관이 있죠. 지금 대통령이나 백악관에서는 전혀 연관 없는데 팍스뉴스는 샌더스 때문에 주식시장이 내려간다고까지도 얘기를 하고는 하지만 그건 억지에 가깝고 그리고 또 무능한 민주당도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의
경제자문인 레드 커드로도 이거 정말 우리 잘하고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런 그 문제가 아니고 곧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의학자, 과학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미국의 정부의 한 부서로 독립적으로 속해서 일하고 있는 질병통제국이 피할 수가 없다. 확산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같은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준비하겠다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오늘 직접 본인이 트윗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MSNBC에 또 미스 스펠이 났는데 MSNBC를 MSDBC라고 썼거든요. 아랫사람들이 쓰면은 이 정도는 꼼꼼하게 체크업해서 쓰겠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결국은 행정부가 예산을 좀 이렇게 배당해달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 배당해달라고 요청한 것보다 실제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 4배 넘는데요. 85억 달러 정도는 있어야지 된다. 85억 달러를 이제 요구를 했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환자다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람들이 위축돼서 소비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걱정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거 더 해야지 된다. 이거 이 정도 조사 가지고는 안 돼. 뭐 이 정도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는 안 돼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은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래. 대통령인 나에게 무조건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저 난리들을 치고 있잖아. 이게 이제 오늘 아침까지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진보 매체나 진보 방송인 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신문에서 일하는 사람, 방송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됐잖아요. 이런 때는 에이미 클로바샤가 얘기를 한 것에 정치성이 전혀 안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는 뒤로 하고 어쨌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다면 더 할 수 없이 좋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준비를 하고 최상의 현상을 기대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군도 23살 미군이 미국에서 지금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대구 한 12마일 떨어진 대구에서 군기지를 방문하고 지금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경우는 한국 군인 가운데서도 감염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불과 얼마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케이스가 2케이스나 있고요. 왜 미국은 그러면 정확하게는 사실은 426명 테스트를 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일본의 크루즈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이제 무더기로 오고 몇백 명씩 비행기 타고 와서 조사한 그 사람들을 빼면 426명이고 합치면 이제 1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한국은 3만 5천 명 정도가 테스트를 받았다고 하지만 미국은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연방질병통제국이 아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와이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하와이에서는 너무 걱정이 되니까 질병통제국이 다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특별한 어떤 이퀴프먼트라든가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료기구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하와이가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이런 거 조사해서 일본에 좀 의뢰를 해볼까 하니까 미국 질병통제국이 그렇게 허락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2주일 전부터 질병통제국이 5군데 도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뉴욕에서 테스트 스크리닝을 하기 시작했는데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국을 방문한 사람, 그리고 이제 확진자와
접촉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테스트를 하는데 이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미국의 이제 그 실험실이, 연구실 같은 것이 100군데도 넘지만 질병통제국이 여기는 믿을만해 하고 verified 해준 그런 그 본부가 불과 100군데가 넘지만 그 가운데서도 캘리포니아, 네브라스카, 일리노이 이런 데서만 지금 이 같은 테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니까 로스앤젤레스, 일리노이, 그러니까 시카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 문제도 정확하게 정리된 것 같지 않아요. 미국은 뭐 기본적으로는 치료하고 비용 문제를 이런 긴급한 때는 얘기를 하니까 테스트를 하는 비용이 한 $250 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내야지 되지? 하는 게 아직 그 모든 케이스에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힘든 것이고요. 이럴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국가 책임이지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하와이 그렇고 보스턴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도 질병통제국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상업용으로 테스트가 쫙 퍼지기에는 미국에서는 아직 몇 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험실 테크니션들이 지금 전부 열심히 샘플 준비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테스트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뭐 분자 머신, 분자 활동 이런 것 갖고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뭐 독감이라든가 이런 거 테스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미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의사가 무슨 기구를 갖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대강 이제 환자를 보고 증상을 보고 그동안 이제 임상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직은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되지 않고, 그러나 미국에서는 하나 좋은 것은 우리가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것을 경험을 하면서 병원에서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숨진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때 굉장히 그 아들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야단도 많이 맞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대비를 조금 철저히 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는 지금 뭐 연방정부, 뭐 주정부 병원에 한 뭐 $10억 정도는 배당이 된다고 하니까 다른 그 나라보다 훨씬 이게 많은 것이고, 문제는 치사율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지금 뭐 약 2% 정도 되죠. 그런데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게 어떠한 형태로 감염됐는지도 잘 모르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백신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이 거의 완성됐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빨라야 1개월. 질병통제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년에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12개월에서 18개월이 있어야 백신이 나오고, 만약에요, 그 백신도 또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이런 질병은 의사라든가 간호사에게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대량으로 감염이 되고 그게 또 퍼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르스라든가 메르스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많이 숨졌지만 이 경우는 인간 사망률은 낮았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하버드 대학교의 병리학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 세계의 40%에서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했더니 어떤 분이 그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그거 최대 헛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야 뭐 의료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여러 정보 가운데서 어떤 정보가 공통적이고 정확할까를 잘 여러분들께 선택을 해서 전해드리는 게 저의 어떠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과거에도 어떤 이 같은 유행병 같은 것이 있었을 때 16% 그런 사람들이 감염됐었던 적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서 환자들이 방을 공유하고 그러다가 이제 층을 공유하게 되고 어떤 병동은 이런 환자들만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이제 지구에서 지구로 이렇게 넘나드니까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모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데 그런 병원 의료진들은 병원에 그 아이들을 두는 그 데이케어 센터를 두나? 그런데 그 병원에 환자들이 오는데 그 의료진들이 그 아이들을 그 데이케어 센터 병원에 있는 곳에 두려고 하나? 그럼 의료진들이 또 결근을 하나? 이 여러 가지 우리 일반인들이 평소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가 되면은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오지도 말라고 하고 병원에 가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위축되고 집에만 있고 경제는 나빠지고 이미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할 것 없이 마스크 장갑 가운 다 모자라서 어떤 경우에는 쓴 것 또 쓰고 의료진들도 그러는 경우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우간다 같은 경우는 그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약하죠. HIV 등으로 인해서. 그래도 사스는 피했는데 이번에는 그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모두가 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건강하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확진자들은 중국 내부보다는 중국 밖에서 더 많이 그래서 한국을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뭐 한 30개국으로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 아시아 그런 나라에서 지금 많이 그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려야지 되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그 케이스가 있다면 또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4월 달이 되면은 괜찮아지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4월 달이 되면은 따뜻해지니까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데 날씨가 다시 차가워지면 또 다시 생긴다는 거죠. 올 가을이 되면은 해서 독감 시즌에 감기, 독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겹쳐지면은 그때 정말 그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게 왜 WTO에서는 아직 세계적인 유행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미국의 질병통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확산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가? 이 WTO에서 그 생각하고 있는 세계적인 유행병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어떤 국가가 이제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미국만 얘기하는 것인데 미국은 지금까지 테스트도 별로 하지 않았고 분명히 더 많아진다. 더 많아질 것을 각오를 해야지 된다 해서 큰일이죠. 한국 사람들 관광객들도 아무래도 뭐 미국 방문도 줄어들 테고 지금은 한국을 방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만약에 내려지게 된다면 한인타운도 뭐 호텔, 식당 또 뭐 모든 선물 가게 여러 가지로 걱정이기 때문에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한 한국인이 캘리포니아 발골절 교통사고 역사상 이거 아니고요. 여기죠. 대신에 뭐 이재명 변호사 그 앞부분 2번 나가는 거죠. 뭐 잠시 뒤에 어제 있었던 정말 소란하더군요. 소리 질러 나도 질러 너 질렀지 한 게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들의 슈퍼 튜스데이 전에 마지막 토론회였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CBS에서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를 했거든요. CBS에 한 뭐 5명 정도가 나와서 사회를 봤는데 사회자들이 통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후보들이요.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다. 뭐 그런 마음으로 말할 때 서로 막 그 말이 이 사람 말을 이 사람이 위에다가 엎고 이런 식으로 그 계속 그 됐었고요. 심지어는 조 바이든 그 후보가 그렇게 뭐 저돌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사회자에게 지금 내 턴이거든 막 그런 얘기도 그럴 정도고 분명한 것은 선두주자가 조 바이든 후보라는 것이 그 확인이 된 지난번에도 선두주자이긴 했습니다만 마이클 블룸버그의 돈이 무서워서 블룸버그 쪽으로 전부 갔었는데 어제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심지어는 조 바이든 후보는 30년 전에 그
버니 샌더스가 그 30년 전에 총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총기 제조 회사와 또 그 총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버먼트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잘못했다. 내가 30년 전에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 미국 총기협회에서 D-를 받는 사람이야. 거의 F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역시 그 샌더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샌더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바이든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당신도 나쁜 투표 했잖아. 이라크 전쟁 찬성 투표 안 했어? 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 피델 카스트로에 관한 얘기도 나왔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 그 메디케어 포 올에서 헬스케어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메디케어 포 올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민간 보험 없애고 정부가 다 한다는 그러한 그 얘기인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느냐 뭐 사회자가 뭐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몇 시간이나 남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만큼 복잡해서 그 긴 내용을 짧게 어떻게 말하냐 하는 뜻이었겠죠. 하니까 조 바이든이 그게 문제야. 뭐 이렇게 중간에 그 끼어들기도 했고요. 엘리자베스 워렌도 지금까지는 본인과 버니 샌더스가 같은 그 성향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오고 지난번에도 그 마이클 블룸버그만 많이 비난을 했는데 어제는 좀 다르더군요. 헬스케어 포 올의 경우도 나도 그것을 전 국민의 건강보험화를 지지를 하지만 내 것이 더 낫다. 바이든 것은 모호하고 비용도 어떻게 하는 건지 애매모호해.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또 그 마이클 블룸버그도 공격을 많이 그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를 포함을 해서 여러 후보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어쨌든 헬스케어 비용은요. 어제 그 버니 샌더스 후보가 답하지 않았지만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재단이에요. 띵크탱크 얼반 그 인스티튜트가 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 10년 동안 많이 들긴 하네요. 32조에서 34조 달러.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는 여전히 스타벤, 그 프리스크 사람들 딱 세워놓고 그런데 해픈투비 그게 이제 뉴욕이기 때문에 또 거친 동네, 그 소수 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거친 동네에서 스탑시키고 뭐 불신 검문하고 몸수색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구 그 공격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얘기했던가요? 그 블룸버그에게 당신 예전에 린지 그레이엄도 지지했었잖아. 공화당이요. 트럼프 대통령 친구. 뭐 그런 얘기. 당신이 엘리자베스 워렌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민주당이라고 사람들 안 믿어. 민주당 사람들은 당신의 공화당성을 의심해. 이런 그 공격도 어제 그 했었습니다. 스캇 브라운도 마찬가지로 그 지지를 했었고요. 스캇 브라운이 매사추세츠가 지역구인 상원의원이었는데 엘리자베스 워렌이 이겼잖아요. 스캇 브라운 자리를 그 빼앗아 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얘기. 그러니까 블룸버그도 어제 그렇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첫 번째 토론보다는 괜찮게 답변도 하고 공격도 하고 있는데 당신 공화당이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 블룸버그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제 내가 2018년도 선거에 민주당에 4천만 달러를 기부했거든 이라고 이제 말을 딱 막았고요. 이 핏 브리지가 한 말이 좀 인상적인 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1960년대에 더할 수 없는 그 같은 그 정치적인 아주 그 불안정한 혁명 같은 그 혁명적인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1950년대로 돌아가는 두 사람 다 향수에 젖어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본인은 또 젊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그 강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핏 브리지가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이클 블룸버그의 그 소수 인종을 향한 불신 검문 같은 것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보더니 지금 7명이 다 백인인데 백인이 당신 피부 색깔 때문에
하고 그 같은 뭐 불신 검문 같은 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좀 그러네. 핏 브리지지가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최근에 그 탄핵 이후에 탄핵에서 무죄 그 판결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그 내 맘대로 가련다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 후보들이 전혀 얘기하지 않았었던 게 있고, 또 하나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주이시인 버니 샌더스 후보가 나는 이스라엘계라는 것이 너무나 그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그 벤자민 네탄야후는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블룸버그도 딱 그 말을 하더군요. 블룸버그도 본인도 유대계니까. 문제는 그 두 나라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시 우리에게만 팔레스타인 or 이스라엘에 그 땅을 줬어 라고 믿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해결점이라고는 딱 하나야. 땅을 좀 나누면 되잖아. 그게 두 개의 국가지. 이 마이클 블룸버그 그 같은 얘기를 했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나도 동의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조 바이든 그 후보가 오늘 아침에, 저는 예상됐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혀 놀랍진 않은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며칠 있으면 선거가 치러지는데, 제임스 클라이번이 그쪽에서도 유명하고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서 제일 그 위에 있는 최고위직 정치인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하원의 원내 총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이 사람이 지지를 하면은 많이 당선이 되는 킹메이커라고 불리죠.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이든이랑 나란히 서서 나는 바이든을 지지한다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전부 민주당의 기득권이고, 또 바이든과 이 정치인은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민주당 유권자의 뭐 60% 조금 넘게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흑인계이기 때문에 흑인들이 아주 신이 많은 그 같은 민주당의 하원 원내 총무가 바이든에게 투표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몇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어제 뭐 핏 브리지지가 토론은 잘했습니다. 토론은 잘했어도 대통령이 될 그럴 가능성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인상은 확실하게 심어주고 누군가가 그를 부통령 후보로 한다면 who knows? 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바이든 그럭저럭 했고, 에이미 클로바샤도 잘했고, 에이미 클로바샤는 토론을 한 10번 보면서 확신이 드는 게, 처음에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합리적인 보이스입니다. 소리 높이지 않고 컴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치를 잠시 뒤로 하죠. 너무나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심각해서요. 질병통제국 웹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고 얘기한, 그런데 그것도 소용없는 것 같고, 블룸버그도 뭐 지난번보다 잘했지만 그렇고, 엘리자베스 워렌도 괜찮았거든요. fine 이라는 단어를 쓸만한데 fine is not enough for the 엘리자베스 워렌, 그런 날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그 토론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중간중간 가끔씩 짧게, 그것도 광고 한두 개밖에 안 해요. 하나 정도밖에 안 합니다. 광고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CBS에서 했는데 마이클 블룸버그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클 블룸버그.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이거 연장선상인가 보다, CBS에서 이렇게 만들었는가 보다 했더니 계속 모든 사람들이 마이클 블룸버그의 그 그늘에서, 광고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어제 그 토론하는 가운데서 오늘의 미국에서 아침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군요. 후보들이 인용을 해요. 샌더스가 후보가 되면 상원, 하원 다 공화당에게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요. 분위기 얼마나 사람들이 치고받았는가, 그 부분을 좀 전해드려 볼까요? 분위기만. 엘리자베스 워렌도 괜찮았거든요. 네. 자.
Vladimir Putin thinks that Donald Trump should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s why Russia is helping you get elected so Mr. you'll lose to him. I think I would make a better president than Bernie. Bernie voted to exempt the gun manufacturers from liability. I do not think that this is the best person to lead the ticket. It comes down to Donald Trump with his nostalgia for the social order of the 1950s and Bernie Sanders with the nostalgia for the revolutionary politics of the 1960s. Do we think 네, 제가 이제 거의 그 앞에 말씀드렸었던 지금까지 버니의 공격이었고요. 헬스케어요. Pete is some kind of radical communist idea? In the United States for 12 years. Mayor Bloomberg has a solid and strong and enthusiastic base of support. Problem is they're all billionaires. 네, 블룸버그를 공격하죠. 샌더스는 뭐 블룸버그 공격하는 사람 아니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지. 열정적으로 아마도 억만장자들일 거야. Implemented stop and frisk racist. Yes. Senator Warren, that is a very serious charge that you leveled at the mayor. Yes. You told a woman to get an abortion. What evidence do you have of that? Her own words? And Mayor Bloomberg, could you respond to this? I never said it. Period. End of story. 네, 워렌이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 계속 여성 문제에 관해서 공격한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뭐냐 하니까 그 여성들이 직접 말했잖아 하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했고요. Because I would have thought after I did such a good job in beating them last week that they'd be a little bit afraid to do that. 네, 이 핏 브리지지의 말을 좀 들려드리고 You want to make the 싶었었는데 criminal justice system work? 이제 그 미국에서 형법 그 시스템이 소수 인종에게 나쁘니까 고치겠다는 에미 클로바셔. The biggest misconception about me Is that I'm not passionate. That I'm boring. Is that the ideas I'm talking about are radical? 아무튼 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로 그 열정적이었고 어선하고 했었던 후보들의 토론이었고요. 잠시 뒤에 이제 그 경제에 관한 것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도 요즘은 전부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침 제가 오늘의 미국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다우지수가 한 400포인트 정도는 올랐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네요. 아직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거의 2000포인트가 내려갔고 2000포인트 다우지수가 내려간 것에 뭐 상당 부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됐는데 지금 뭐 한 200포인트 정도, 200포인트 조금 안 되나요? 그 정도 회복 중이니까 그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틀 동안에 그 2000포인트 빠진 데서 한 뭐 10% 정도? 그 정도는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신경을 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제 전문가들이 뭐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가 세계적인 그 GDP 같은 것도 조금 그 하향 조정을 했고 미국도 그 마찬가지였어요. 뭐 엊그제 워싱턴에서 그 경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아시아 경제는 당연히 이제 슬로우 다운 될 테고요. 그래서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이 정지되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굉장히 많이 뭐 줄어들 수도 있다고도 하고요. 로이터 통신 등도 지금 조사를 하면은 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비자들의 소비와 아주 그 연관이 돼서요. 이 질병통제국이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그 두려워하고 밖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뭔가 도시가 거의 이제 더군다나 도시가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 이미 그 서울의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나 그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뭐 한 사람이 확진자가 다녀갔다 해서 그런데 연방준비제도의 그 관련자도 엊그제 있었던 그 컨퍼런스에 다녀갔거든요. 다녀갔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연방준비제도는 아직까지는 좀 침착하겠다. 과잉 반응하지 않겠다. 뭐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고려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에 따른 미국의 그 경제적인 그 발전, 성장 변화에 대해서 우리 그 연방준비제도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고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방준비제도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뭘 고려하겠어요? 전부 이자율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사람들마다 내가 지금 수입업자야, 수출업자야, 이 이자율을 어떻게 하나? 뭐 융자 받은 것은 어떻게 하나? 지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생각을 하는데 한 62% 정도는 4월 달에 이자율을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적어도 이자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7%. 그리고 합쳐서 4월 달이 되었건 7월 달이 되었건이 아니라 4월과 7월에 모두 이자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52%니까 가장 안전하게는 어차피 지금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이틀 사이에 잡힐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번은 뭐 4월이 됐건 7월이 됐건 7월이 더 가능성이 높네요. 이자율을 한 번 정도는 그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도 그 여러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구태여 냉정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경우에 그 현직 대통령은 절대로 과잉 반응 안 하죠. 그게 정치적으로 나쁘니까요. 그런데 과잉 반응은 아니더라도 조금 미흡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 그렇다고 뭐 정부가 너무 그래도 안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9.11 사태라든가 어떠한 중요한 자연재해 등이 있을 때도 항상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또 그 시 다니면은 시장이 또 주지사 차원에서 이런 일은 있지만 불행하긴 하지만 우리는 일어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현실 생활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막 그 똑같이 활동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똑같이 활동을 기본적으로 안 하죠. 아무래도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게 되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알고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거죠. 평소에. 저도 며칠 전부터 생전 안 먹는 비타민 먹는다니까요. 비타민 B1은 먹고 있어요. 저는 종합 비타민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족 모두는 아니네요. 제가 왜 거기다 붙이나요? 모두가 손 씻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인류의 축복이라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그 효과적인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죠. 비누가 그 발명되면서 인간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을 꼼꼼하게 잘 씻어야죠. 이런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잠시 뒤에 또 다른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간단히 이제 미국의 다른 부분 변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뭐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지금 백악관에 두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기보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원래 바디맨이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디맨이 항상 대통령마다 있잖아요. 어디 여행 갈 때도 항상 옆에 있고 뭔가를 챙겨주고 하는 바디가드와는 조금 다른 그러나 바디맨들이 주로 이제 뭐 대학교에서 쿼터백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조니 맥앤티라는 바디맨이었습니다. 29살밖에 안 됐어요. 커네디컷 대학교의 풋볼 팀의 쿼터백이었는데 대통령 그 개인 사무실의 새로운 국장 29살인데 굉장히 그 대통령을 따르고 또 그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과 충성하지 않는 그 장관들이라든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가운데서 그 같은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리스트를 그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2015년도에는 팍스 TV에서 제작 부문을 이제 프로듀싱해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트럼프 캠페인에 로비를 했대요. 로비를 잘해서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로 들어와서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대통령 여행 디렉터 하다가 바디맨을 하고 대통령이 굉장히 믿는다는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트럼프와 반트럼프 리스트를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지금 연방 대법관인 클리어런스 토마스 유일한 흑인계 그 와이프가 하고 있는 그 재단에서 만든 리스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통령에 충성하는 29살의 조니 맥앤티가 대통령 개인 사무실의 새 국장이 되면서 바로 한 사람을 또 하이어를 했는데 23살 된 대학생입니다. 아직 졸업하지 않은 조지타운 대학교의 제임스 베컨이라는 이 학생은 약간 경험이 있어요. 교통부에서도 일을 했고 뭐 주택도시개발국과 백악관의 그 리에종 그런 역할도 했고 트럼프 캠페인 때 뭐
또 조금 일을 했고 해서 그 제임스 베컨이 결국은 조니 맥엔티라는 대통령 개인 사무실의 국장의 오른팔이 되는데 여태까지 이 역할은 한 사람이 계속해 왔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때부터 지금 70세가 넘은 분인데요. 그 케이티 블럭이라는 이분의 역할을 이제 제임스 베이컨이라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대학생이 하게 된다. 대통령은 굉장히 그 충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뭐 그런 때는 그 나이 같은 거 전혀 안 가리더군요. 네, 그 해리 왕자가 젊은 사람들한테 확실히 그 배울 게 있기는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어떤 이벤트에 가서 나 왕자 자리 떼주세요. 그 프린슬레스 그냥 해리, call me 해리 강희신이었습니다.